자기들끼리 사고는 다치고요. 수습은 다른 나라 보러 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사고는 다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보면은 이 강대국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게 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다 때려놓고 니들이 가서 합의 보라는 뜻이잖아요. 합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란이란 나라는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리고 또 더 때린대잖아요. 2주간. 2주간 맞아보십시오. 그게 정신이 들겠나, 그 나라가. 그런 상태 속에서 그 나라도 지금 현재는 같이 때리고 있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고는 쳤는데, 미국의 사고 친 모습이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일단 화면에 보시죠. 화면에 보시면은 나스닥 시장이 낮게 시작을 했어요. 나스닥 시장이 시가가 21,478, 마이너스 1.6이 넘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반전을 보였죠. 반전을 보이면서 일단은 양선을 크게 그리면서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주요 종목군들도 이제 플러스가 났어요. 엔비디아라든가 플러스가 났고, 그 다음에 낙폭이 심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일단은 회복을 했고,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죠. 근데 주요 지표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WTI는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품 쪽에서 WTI가 북해산 브렌트유의 가격을 역전시켰어요. 그쪽을 계속 때린다고 하니까는 111달러로 우리나라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우리나라 환율도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은 떨어졌어요. 0.18%가. 현재의 상태에서 놓고 물론 뭐 달러 인덱스도 올랐습니다. 강세는 강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국내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다우공업 지수 약세, 나스닥 지수 상승세,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국내 증시의 출발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흐름 자체가 전반적인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반전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영향이 어떨 거예요? 좋을까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보러 사고 수습하려는 거니까 똑같죠, 뭐. 그리고 이제 동맹 간에도 균열이 오기 시작하고 프랑스 버려지고 막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안정감은 해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출발 자체는 일단은 강보합도 우리나라도 보일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기저효과가 있거든요. 어저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말 믿고서 샀다가 어저께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 뭐, 지금 프리마켓 시장, 애프터마켓에서 더 빠졌어요. 그런데 애프터마켓에서 더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또 미국은 안 빠졌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보합에서 시작을 하겠죠. 강보합에서 시작하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오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종합주가지수 올릴 만한 근거가 있나요? 미국의 지금 고용지표가 뭐 지금 현재는 약간은 뭐 지금 호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플랫한 모습인데 그거 이외에는 사실상 뭐 나타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좀 줄은 거, 뭐 이런 거 정도고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300억 불이 넘어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지금 현재는 징조긴 하지만 그게 주식 시장을 돌릴 만한 그런 재료인가 하는 건데 아니에요. 지금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주가는 후반부에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성상 금요일 날은 현금화의 강한 욕구가 나오는 그런 날짜입니다. 따라서 오전장 초반 강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시가물에 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도 약간 강보합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가물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 처음 시작할 때죠. 그리고 약간은 주춤거리긴 하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8시 30분부터 그 다음에 8시 40분에 시간에서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출렁이다가 주가는 8시 40분 이후에 10분간 좀 더 오를 거예요. 올라가다가 본장 들어가면은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30초 사이에 넥스트 거래가 중지가 되는 그런 시점 있죠? 그 지금 이제 마의 30초. 요때 일단 주가는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흔들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요즘에는요, 넥스트 트레이더와 이제 지금 보면은 본장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먹을 게 있는 그런 시장은 프리마켓 시장보다는 본장이죠. 본장에서는 저점이 나오고 끌어올리니까. 끌어올리는 모습도 오늘 보일 거예요. 보이다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건데, 일부분만 상승을 취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하락 조정을 하락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안정권의 모습을 보여요. 1,500원 선에서.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떨 것인가. 어저께는 외국인들이 안 팔았어요. 기관만 난리쳤지. 근데 오늘은 틀려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는 주가 반등 모습 속에서 매도 물량을 압박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전장 초반에 매수하고 단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서 오전장 중반 후반부에 매도하고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면 다시금 일부 물량을 회수해서 걷어들이는 그러한 전략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금화 전략이 맞아요. 근데 단기 매매는 운영할 수 있죠. 이번 접전 양상은 다음 주 중반 정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저점을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4월 6일 날에 그냥 때리던가 뭐 지상권을 넣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말을 해놓고서 또 연장됐잖아요. 2주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트럼프 말에 신뢰는 없으니까. 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의 향방으로 볼 때 다음 주 중반이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를 노리시는 것이고, 우리 시니어 분들 중에서 우리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오전장 초반에 매수 또는 정규장 9시 부근에 흔들릴 때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접근하게 되면 오늘 궁극적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은 일단은 어제 이란이 신나게 때렸죠. 철강하고 알루미늄 공장. 이 바람에 오늘도 알루미늄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최근에 또 삼화알루미늄이 고점 상태에서 이틀 연속해서 박살이 났어요. 고점 상태에서 이틀 연속 박살이 났으니 삼화알루미늄이라든가 알루미늄 종목군들이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받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WTI가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올라가는 걸 보면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의 반등은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카타르산 지금 현재는 가스도 생산 안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전한 강세의 종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되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에서는 일단 반도체, 어저께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러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도 일부 반등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반등 나오다가 물량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등 양상이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어느 정도까지는 플러스가 났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저점 찍고 크게 올라갈 모습은 아니다. 강보합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기술주들, 강소 기술주라고 봐야 되겠죠. 강소 기술주들, 프로텍, 그 다음에 코세스, 그 다음에 PSK, YMT, 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상 모습으로 놓고 볼 때 일단은 반전의 기회를 좀 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낙폭이 좀 과대되었던 그런 종목이죠. 뭐 하이브라든가 이러한 지금 이제 비기술주 쪽의 반등도 금일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군들은 이제 이렇게 압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어저께 일라이릴리가 일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주의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반전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몇 가지 종목 쪽으로 압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주들 중에서 실적 바탕이 되는 종목과 2차 전지 쪽은 좀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물론 올라가는 종목은 LNF라든가 몇몇 개 나오겠지만 포스코라든가 퓨처엠이라든가 LNF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오늘도 강세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전일 모습이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조금 부담이 가지만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는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러한 종목군 쪽으로 일단 선별해서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은 아니다. 현금화가 기본이고 단기 매매는 오전장에 끝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후장 끝 무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후장 끝 무렵에 위험을 좀 줄인 상태에서 물량 나오는 것을 대부분 받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지금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일단 지금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제의 불안한 모습에서는 많이 벗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과 같은 공포감을 갖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형태 정도까지는 오늘 진행을 할 것이다 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 주식을 들으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상태에서 제일 염두해야 될 것이 하루에 지금 돌리는 회전율을 극도로 낮추는 전략을 쓰는 것이 지금 현재는 바람직하다 하는 것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자, 감사합니다.